이번 영상은 인커밋 채널 구독자 3만 기념으로 Q&A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 3만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요,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만 구독자 기념으로 질문을 좀 미리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다 타임스탬프로 구별해 뒀으니까요. 답변 찾으실 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심오하고 좀 큰 질문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면, 제가 어떤 최종적인 꿈이나 목표가 있는 채로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지금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지금 당장이 되는 일이 잘 됐으면 한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들 소개할 때 좀 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는 지금 AI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잘 쓰고 많이 쓰고 좋은 효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최종 목표가 있다, 이렇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 당장 주어진 것들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이저엑스라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원생 때부터 이전 직장까지는 확실히 좀 AI 연구 중심의 일을 했다면, 지금은 AI 연구라기보다는 AI를 활용해서 좀 더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주고 어떤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첫 질문이랑 비슷하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질문을 보면 AI 업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 AI 업계란 말의 의미가 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거의 연구였고 서비스는 좀 되게 제한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AI 관련해서 되게 분야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세세해졌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AI 업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조금 이 질문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AI 서비스 제작도 AI 업계라고 할 수 있고, AI 칩을 만드는 것도 AI 업계고, AI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를 두고 서비스를 잘 서빙하는 것도 그렇고, LLM 만드는 것도 그렇고, 퀀타이제이션 연구도 그렇고, 다 AI 업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면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허울 좋은 말이면서 되게 쓸데없는 대답밖에는 지금으로선 생각이 잘 안 나요. 개인적으로 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몸담은 각자 자기 자신이 몸담은 도메인에 대해서 좀 충분히 잘 알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충분히 잘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 주관일 뿐이지만 사실 AI가 되게 브로드하게 또 어느 정도 깊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사실 LLM한테 질문하면 어느 정도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제 주관일 뿐이긴 하지만 이 LLM이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게 좋은 답변이다 나쁜 답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 도메인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안다라는 것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꽤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딥러닝 파이프라인 구축 같은 경우에는 우선 파이썬 언어를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 주신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기로 간단히 요약하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떻게 준비할지, 모델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추상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이랑 추론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계하는 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설계한다라는 말은 결국 이것들이 돌아가는 코드를 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이썬 안에서 만약에 내가 다룰 수 있는
보면 이 딥러닝 파이프라인은 거의 대부분 파이썬 안에서 돌아가게 될 텐데,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문법이 되게 적다면 원하는 동작을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포문만 알고 제너레이터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대규모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기가 되게 좀 어렵겠죠. 이때 파이썬 언어를 좀 안다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파이프라인을 구축도 할 수 있을 거고, 남의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보더라도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뭐 다른 사람들 코드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법들이나 어떤 처리 방법, 어떤 문법이 돌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이 조금 이제 맥락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좀 파악을 잘 했는데요. 대부분 말씀해 주신 것들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꼭 백엔드나 더 나아가서 컴퓨터 공학이 아니더라도 좀 AI가 아닌 다른 도메인의 역량을 갖추는 게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AI 도메인 외에 다른 도메인의 지식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집이랑 영상 기획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매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 편집이랑 영상 제작 과정을 좀 안다라는 그런 도메인 지식도 제가 일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속해 있는 팀도 저의 이런 개인적인 특성이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팀에 지금 제가 속해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백엔드 역량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런 서빙을 위해서는 백엔드 역량,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할 때 좀 더 다양한 그런 자기 자신만의 백그라운드나 도메인 지식 같은 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질문을 하나로 합쳐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맥북을 1년 일하면서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윈도우 컴퓨터를 써봤었어요. 그래서 거의 20년 넘게 윈도우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윈도우 GUI나 규칙들이 되게 편해요. 그런데 이제 맥에서는 그런 규칙들이 적용이 안 되는 문법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 있어서 윈도우를 쓸 때 훨씬 편한 감이 있어서 맥북은 앞으로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CLI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윈도우에서 좀 되게 불편한 거는 LS 안 되는 거. 이거 DIR로 해야 되는데 이 DIR도 보여지는 이 글자 패턴 같은 게 좀 달라가지고 어느 게 좀 되게 열받고요. 그리고 요새는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딥러닝도 이제 윈도우에 불친절한 점이 좀 많이 있어요. 막 쿠다 같은 경우에 어떤 거 지원 좀 되게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윈도우로 하다 보면 좀만 안 되면 윈도우라서 안 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윈도우에서는 개발하는 쪽은 많이 안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컴퓨터 자체는 윈도우 컴퓨터를 쓰면서 그 안에서 WSL로 개발할 때 좀 쓰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최적화된 사용 방식이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거랑 느낀 것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면 AI가 먼저 온다기보다는 AI로 해결할 수 있는 태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고 좀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데이터랑 모델 결정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모델 결정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중요하다거나 추론 비용 통제가 좀 중요하면 모델 규모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겠죠. 또 데이터셋도 어느 정도 데이터 플로우 같은 거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인튜닝, 배포 이거 같은 경우에 파인튜닝 먼저 얘기를 하면, 우선 파인튜닝은 꼭 협의의 파인튜닝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학습을 다 통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보통 배포랑 많이 엮여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학습도 동시에 돌아가면 배포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학습이 오프라인으로 된다면 주기는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업데이트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성능의 기준 지표나 업데이트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배포만 이야기를 하면, 배포하는 코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도입 전에 QA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나 코너 케이스들을 대비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산정해 본 다음에 큰 문제 없으면 그렇게 배포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포하는 단계도 처음에는 일부 몇 퍼센트 그러면서 점점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배포하게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질문해 주신 대로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분야든 그렇겠지만 시간 투자를 많이 할수록 잘해지고 고수가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체크 셔츠를 입으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걸겠죠. 그러면 코딩에 들어가는 순수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코딩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예정이 없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더 모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성 모델 분야 쪽 논문을 써본 경험은 없습니다. Rectified Flow까지는 들어봤고 논문도 열심히 봤는데 하이어키컬은 아직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으로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저한테 재밌어 보이는 주제로 만들어요.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건다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야 영상으로 만드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주제로 이제 만들었다면 저한테 좀 자신이 없는 거라서 이제 이런 밑밥을 좀 깔 거예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깐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댓글도 좀 더 유심히 보면서 뭐 새로 배우는 것도 많기도 하고요. 제가 임시입니다. 제 생각에 시작으로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따라하기일 것 같아요. 원하는 분야의 제일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도 대학원 들어갈 때까지는 파이썬이랑 딥러닝 하나도 몰랐고요. 엠리스트 숫자 분류하는 그 코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능을 올리는 방식은 데이터를 건드리든 모델을 건드리든 학습 방법을 건드리든 뭐 다른 방법을 쓰든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질문자분께서 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분의 연구 분야나 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맞는 접근 방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더 모을 수 있다 하면 데이터를 더 모으는 거고, 뭐 데이터가 좀 제한되어 있고 뭐 그렇다 하면 모델이나 학습 쪽으로 좀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고도화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챗GPT가 나오고서는 연구를 거의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뭐 몸소 느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그냥 감이지만 이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인 구현할 때도 뭐 커서나 이런 애들 도움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가설을 코드로 만들어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구현해내는 거는 챗GPT나 뭐 클로드 코드나 뭐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말씀 주신 질문 중에 모델을 개선하거나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해결책이 유효한지를 알려면 내가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거를 할지 말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전 애초에 AI한테 이거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를 물어본다기보다 할지 말지는 내가 정하고 AI한테는 이걸 구현해라 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뭐 AI 기술이 더 좋아진다면 모르겠지만 뭐 모델의 개선점을 찾아라, 뭐 아니면 이거의 한계, 약점에 대해서 밝혀내라,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단순히 뭐 어떤 기술의 약점이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잘 답은 해줄 텐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구현 단계에서 그 논문이 코드를 어떻게 표현이 될지, 아니면 어떤 코드를 봤는데 그 코드가 이해가 안 되면 뭐 논문이랑 이어서 뭐 어떤 코드 부분이 논문에 어디랑 연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AI 활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뭐 커서나 GPT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모델 구조를 개선하거나 모델의 한계점을 물어보는 거는 아직은 저는 그냥 사람들끼리 디스커션을 하는 게 조금 더 뭐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파이썬 문법이나 아니면 요즘 하고 있는 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좀 건방지고 헷갈렸던 것들 위주로 풀어냅니다. 코드에서 어떤 코드를 본 순간에 좀 건방지다고 느끼고 뭐 헷갈렸고 그런 포인트들을 되살려서 풀어내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파이썬 문법은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레파토리도 떨어졌고 새롭게 건방진 거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좀 다른 분야를 건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이랄 건 딱히 없고 그냥 생각난 대로 대본을 쭉 쓰고요. 뭐 그러고 한두 번 정도 부연 설명 덧붙이거나 좀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 없애는 정도로 대본을 씁니다. 그러면 대충 한 영상당 1시간 정도면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본에 따라서 매님 작업한 다음에 베가스에서 이어 붙이고 자막 달고 해서 올립니다. 매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하려는 것마다 좀 다른데 대략 한 5분짜리 영상이라고 하면 한 2~3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어 붙이고 자막 다는 거는 합쳐서 한 1~2시간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갤럭시 S10 쓰고 있고요. PC 사양은 i7 64GB 램, 글카는 RTX 3060 쓰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공부는 아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해 보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연애든 동호회든 동아리든 뭐 알바든 뭐든지요. 아니면은 아예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혼자서 되게 깊이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해봤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도 그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부분은 인공지능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뒷부분의 할 일이라는 부분은 사무직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껴졌어요. 여기서 제 마음대로 앞부분에 포커싱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참고하셔야 될 거는 제가 뭐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걸 보는 시야가 좀 좁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성견지명이 있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제 예상이 잘 맞아떨어졌던 적이 많이 없기는 해요. 뭐 그래도 학과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사회에선 그만큼의 일자리 티오가 생겨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